말 그대로 이제 뭐 증명하고 부등식, 그 중에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뭐 절대 부등식이라는 건 좀 배우는 건데, 공부를 깊이 있게 하면 할 게 좀 많아지는 게 뭐 다 똑같지만 그렇긴 한데 상당히 많이 좀 다르지는 않는데 기본입니다. 읽어보시면 정의, 증명, 정리 이런 게 있죠. 정의, 정한 겁니다. 약속이죠, 약속. 이유가 없습니다. 받아들이시는 거고. 증명, 참임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죠. 그나마 이게 이제 이 단원의 메인 작업이 되겠고, 정리, 그 증명에서 알아낸 사실들이죠. 그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정리가 뭐 있어요? 아는 정리 뭐 있어요? 맨날 하는 게 피타고라스밖에 몰라. 피타고라스 이거 또 뭐 있어요? 중선정. 그렇죠. 중선정리도 이제 하나 있어요. 그 말고도 많죠. 원래 도형 쪽에 가면 정리가 많죠. 도형 쪽에 가면. 도형 쪽에 가면. 정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리. 보시면 되겠고. 보시고, 보시고.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증명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대우하고 원명제하고 참거짓이 같다.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주로 대우법이라고 합니다. 그냥 줄여서 대우법. 그러니까 대우법은 뭐야? 어떤 명제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게 아니고 대우를 대신 증명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받아들이시는데. 자, 밑에 있는 게 이제 이름이 좀 생소하죠? 귀류법.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용어를 배우는데 이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날 때, 그 용어가 잘 공부가 안 될 때, 잘 안 외워질 때는 그 핵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라. 여러분한테 그 예전에 나머지 정리나 뭐 그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귀류법. 귀류법은 뭐냐? 귀류법은.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이래요.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을 하는데 그 명제의 결론을 부정을 해서 가정이나 어떤 이미 알려져 있는 수학적 사실, 정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이나 정리 등의 모순됨을 보여서 원래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게 참임을 증명하는 게 귀류법입니다. 무슨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귀류법을 갖다가 대라. 귀류법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은 적어도 핵심적인 단어가 나와야 되는 게 부정, 그리고 모순. 물론 귀류법이 뭐냐 대랬더니 부정과 모순이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거기다 살을 붙이셔야 되겠죠. 그죠? 핵심적인 키워드는 제다. 부정을 해서 어떤 가정이나 정리의 모순됨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원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야. 뒤에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미리 해버리면 귀류법의 가장 대표 주장 여러분 이런 거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참임을 증명하래요. 가장 대표적으로 귀류법으로 많이 하는 데죠. 이제 뭐 해야 돼요? 시작이 부정부터 하셔야 돼요. 부정을 해요. 루트 2는 뭐다? 무리수가 아니다. 뭐야? 유리수이다. 라고 부정을 하는 거야. 우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 사실을 가지고 뭘 한다고? 모순됨을 보이셔야 돼. 자, 어떻게 하냐? 유리수야. 자, 유리수라는 건 알다시피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분수꼴로 쓸 수 있는 게 유리수야. 그때 이 분수꼴의 A, B의 정체는 정수야. 정수. 어떤 정수야? 서로 소인 뭐라고요? 뭐래? 서로 소인 정수야. 맞아요? 그리고 분모에 들어가는 A는 당연히 0이 되면 안 돼. 맞죠? 중학교 수준 다 아는데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증명을 이어가는 거야. 어떻게? A를 제껴. 양변을 제곱을 해. 그럼 2A제곱은 B제곱이냐? 당연히 맞는 식이죠? 근데 좌변이 뭐야? 2A제곱. 2배수야. 짝수죠? 그럼 우변도 뭐가 돼야 돼요? 짝수가 돼야 되겠죠? 아, 그럼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게 B는 짝수가 돼야 돼. 2K라고 쓸 수 있겠어요. 2K라고. K는 정수. 맞죠? 다시 넣어. B에다가. 그럼 좌변 뭐야? 2A제곱이죠? 우변 뭐야? 4K제곱이죠? 약분하니까 A제곱은 뭐 돼?
2k 제곱 돼요?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a가 짝수죠. a 제곱이 짝수죠. 그럼 a 제곱이 짝수니까 a도 짝수여야 되겠죠. a도 2배수야. k 프라임이라고 할게. k 프라임 정수. 근데 이렇게 해고 났더니 아까 저기 위에서 a랑 b는 가정이 뭐였어요? a랑 b는 서로소인 정수였어요. 서로소. 서로소 뭐야? 최대 공약수가 1.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짝수니까 최대 공약수가 적어도 2는 잡힐 거 아니야. 이 가정에 뭐가 됐어요? 모순이 됐죠. 충돌됐죠. 그러니까 이게 왜 모순이 보였잖아. 뭐야? 결론이 그래서 왜 모순이 발생한 거냐? 원명제가 이건데 네가 뭘 했어? 네가 부정이라는 걸 했잖아. 부정을 하니까 모순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말고 원래 걸 참이라고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게 규律법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작업은 두 가지. 부정, 모순. 두 가지. 알죠? 이게 서술형에 내는 학교들이 있어. 맨 땅에. 교과서에 있는 애들이 있어. 교과서에. 얘도 있고 몇 개 있거든. 교과서에 있는 애들을 갖다가 그냥 생으로 증명하라고 일반고에서 내기도 해. 옛날에는 자사고 아니면 잘 안 냈거든. 그냥 주로 증명은 역시나 요즘도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유형은 뭐냐면은 당연히 네모 채우기야. 네모 채우기. 응? 네모 채우기라고. 네모 채우기. 그럼 네모 채우기 제일 잘 나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부 학교는 그냥 얘를 증명하시오. 이렇게 서술형에 내버리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독한만 먹으신 거죠. 그죠? 자기네도 채점하기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이걸 그렇게 내시는 거야. 내고 후회하실 텐데, 채점할 때. 규律법입니다. 대우법은 이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쭉 보고, 잠깐 주시고. 쭉 보시고. 쭉. 여기 하나 있는데, 자, 다음의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이게 대우법입니다. 1번에 자연수 n에 대해서 n제곱이 홀수면 n도 홀수다. 그러면 얘도 우선 대우를 먼저 써야 되겠죠. 대우를 쓰시면은 자연수 n에 대해서 대우 바꾸고 부정 뭐야? n이 홀수가 아니다 이면 n제곱도 홀수가 아니다 이게 되겠죠? 대우 쓴 겁니다. 근데 n이 자연수니까 홀수가 아니라는 건 뭐야? 짝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짝수라고 봐도 무방하죠? 증명은 심플하죠? n이 짝수예요. n을 2k라고 잡아요. k는 자연수 잡고요. 그러면은 n 제곱해요. 양변 제곱 4k 제곱이잖아. 4k 제곱은 당연히 2 곱하기 2k 제곱이잖아. 2 곱하기 자연수 형태니까 얘도 짝수다. 증명 끝. 대우명제 참, 원명제 참 이렇게 얘기해서 마무리하는 게 대우법. 얘도 역시나 네모 채우기가 잘 나옵니다. 네모 채우기가. 옆에 보시면은 뭐 12-2번에 이런 데가 이제 네모 채우기죠. 이렇게 네모 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됐고. 뒤에 넘겨보시면 13번이 아까 증명해드렸던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다. 무리수이다. 그거 증명한 거였어요. 원래는 이런 표현은 좀 애매모시기 조심히 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거. 얘가 지금 보면은 m제곱 더하기 m제곱이 홀수이면은 m에는 짝수이다가 참임을 규律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인데 뭐 시중 문제집에 흔하게 있는 거긴 한데 원래 규律법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부정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이제 뭐 결론 부정해가지고 mn이 짝수다, m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저번에 한번 내가 장난스럽게 물어봤지만은 이게 p면 q이다 꼴 아니야? p면 q이다 꼴. 참고로 p면 q이다 꼴은 부정을 하면은 p이고 q가 아니다가 돼요. 참고로. 그래서 원래는 이거는 p면 q이다 꼴의 명제는 대우법으로 증명을 해야지 규律법으로 증명을 한다고 하면 말 자체가 좀 약간은 모순이 좀 있어요. 어폐가 좀 있는 건데 교과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P면 Q이다 꼴의 부정을 배우진 않다 보니까 시중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곤 있고 학교에서도 그냥 무난하게 내긴 하는데 좀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증명 문제가 맨 땅에 헤딩으로 서술형에 나온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오히려 그냥 맨 땅에 헤딩 문제가 나올수록 문제는 쉬워요. 정말 듣보잡 어려운 거를 낼 수가 없다고 여러분한테 그냥 다 증명하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맨 땅에 헤딩이 더 쉬울 거고 오히려 네모 채우기로 나오면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다음은 320쪽에 보시면은 이제 증명 파트에서 딸려 나오는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참고로 지금 하는 내용들은 다 일반적으로 기말범위입니다. 그러니까 명제부터는 일반적으로 기말범위예요. 중간에 일부 들어간 학교가 있을 수도 있지만 원래는 집합 정도까지 주로 중간고사를 많이 봅니다. 참고하시고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명칭이 나오는데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뭐다? 결론은 쑥 가서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죠? 절대부등식 반대말이 뭐라고요? 전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알려주면 알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서준? 뭐요? 항등식. 놀고 있어요. 절대부등식이 아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대.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거고 때에 따라 성립하는 부등식이 뭐야 그래서? 조건부등식. 그래요. 자 조건부등식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얘기해 좀 알아야지. 아 네. 됐죠? 자 여기 보면은 제발 실수의 성질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실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1번은 A가 B보다 크잖아요. 이제 여기 이런 화살표 보이죠? 아 필충 화살표야. 여기 있어요? A가 B보다 크면 A 빼기 B가 0보다 커요. 뭐 당연한 소리지 이해하면. 자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의미를 갖는 건 여러분이 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그래서 뭘 하냐? 대소 비교를 할 일이 있으면 대소 비교. 어떤 두 식의 대소를 비교할 일이 있으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뭘 하면 돼요? 빼보면 돼요. 빼보면. 알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죠. 대소 비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빼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빼보는 거 말고 다른 작업으로 참고로 해볼 수 있는 게 또 뭐 있어요? 빼는 거 말고 둘의 대소를 비교할 때 해볼 수 있는 게 나누는 게 있어요. 나누기. B를 보시는 게 있죠. B. 그 B의 값이 1보다 크냐 작냐 같냐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 얘는 양수일 때만 가능하죠. 참고로 저런 방법이 있다. 저게 편할 때도 있긴 한데 아이 이걸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 다 빼보면 다 되긴 해요. 빼서 보면 뭐 안 보이죠? 더 작게 쓸 거야 글씨는 진짜. 빼서 0하고 비교하시는 거죠. 빼서 0하고 비교. 얘는 B를 내가지고 1하고 비교하시는 거고 1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동그라미에 있는 건 가볍게 보시고요. 실수 제곱은 0 이상. 그죠? 실수 제곱의 합도 0 이상. 3번 알아두셔야죠. 모르는 사람은 꼭. 실수 제곱의 합이 0 되는 거는 00밖에 없습니다. 동시 0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봤지만 혹시 모르는 사람은 알아두셔야 되는 게 똑같은 필종적으로 잡히는 게 절대값의 합이 0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00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고1 때 1학기 때 배웠던 걸로 A 플러스 BI 형태가 0 되는 것도 00밖에 없어요. 이런 애들 있죠? 00밖에 없는 애들.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1학기 때 절대값 문제 풀 때 좀 나왔던 건데 절대값의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절대값 제곱하면은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분류해서 해보시면 되죠. 얘가 양이어도 제곱하면 그냥이고 음이어도 마이너스 달구 제곱해도 제곱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그죠? 그래서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다인데 이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는 저번에 보여드렸다시피 문제 푸실 때 절대값이 없는 애를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건 대부분 잘하고 반대로 절대값이 없던 애를 갖다가 절대값을 줘서 제곱을 할 줄 아셔야 된다. 필요하다면.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걸 알아두셔야 돼요. 네? 오히려 이거를 갖다가 자기가 잘 체화를 시키시면은 나중에 미원이나 그런 데 가서 필요합니다.
절대값 할 때. 그런 의미에서 알아두라는 거야. 나는 알아요. 그러고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끼리의 곱셈 나눗셈은 절대값을 합쳤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을 찢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미원 가면 더 많이 써요. 이게 당장 공수 2나 대수에서는 이거 가지고 많이 할 일이 없어요. 나중에 미적분 원가면 더 많이 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놈 잘 알아두셔야죠. 여러분이 아까 위에서 절대부등식이라고 배웠는데 절대부등식 중에 뭐 약간 대표주자격인 거? 예. 심플하지만.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땐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시면은 그 실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임의의 실수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은 그 실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알겠습니까? 왜? 문자로 확인해 보시면 a가 양이어봐. 좌변 a지? 우변 a야? a가 0이어봐. 좌변 0이지? 우변 0이야? a가 음이어봐. 좌변 마이너스 a지? 우변 a야? 자, 첫 번째 케이스 둘이 어때요? 같죠? 두 번째 같죠? 세 번째 마이너스 a랑 a 중에 누가 더 큰 거예요? 마이너스 a가 더 큰 거죠? 누가 몰라요라고 한 거 같은데? 자, 그죠? 아직도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씨 마이너스 a 보고 음수라고 하면 환장하는 거야. 그죠? 아니 저 옆에 걸 못 봤어요. 아니 너라고는 안 했어. 자, 마이너스 a는 양수야 음수야? 지금 여기서 양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등호 합치면 뭐야? 아, 무조건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지. 증명 끝이야. 외워야 돼. 외워야 되고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자,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항등식 니네가 방정식의 목적은 뭐냐? 방정식 나오면 맨날 하는 게 뭐냐? 얘네들 방정식이 나오면 맨날 뭐래? 최고창. 뭔 개똥같을 해요. 방정식 나오면 뭐해 니네? 근을 구하잖아. 해를 구하잖아. 등식이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잖아. 부등식 나오면 맨날 뭐해? 그래서 그런 거 구하잖아.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잖아. 항등식 나오면 니네 뭐해? 해를 구해? 항등식은 해가 모든 수인데 그걸 왜 구해? 그죠? 항등식은 주로 내가 뭐래? 비정계수를 찾잖아.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가지고 맞아요? 절대부등식 해를 구하겠어? 모든 실수인데 해가 모든 수인데 그걸 왜 구해? 그죠? 그럼 절대부등식은 니네가 왜 하냐? 왜 배우냐? 주로 뭘 따지냐?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라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뭘 따지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를 따집니다.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등호 성립 조건이라고 그러죠.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따지는 게 절대부등식입니다. 그럼 이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등호 생각하는 조건이? 예. 뭐야? A는 0 이상이죠. 맞아요? 등호 성립 조건을 따지셔야 돼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뭔지 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이런 말이에요. 됐지? 자, 5번. 양양이면 뭐라 그러면 돼요? 제곱해도 부등호가 그대로입니다. 루트 씌워도 부등호가 그대로입니다. 대수하신 분들은 여기가 루트가 아니고 제곱이 아니고 거듭제곱근으로 가도 똑같습니다. 거듭제곱근으로. 언제 근데 중요한 건 양양.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는 대부분 잘해. 뒤에는 잘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를 체크를 잘 하셔야죠. 양양일 때 하는 거예요. 양양일 때 아무 때나 남발 하시면 안 된다. 뭐 6번은 가볍게 보세요. 양양이면은 더해도 양, 곱해도 양. 오케이? 필충이야, 필충. 필충. 다시 말하면 더해서 양, 곱해서 양이면은 둘 다 양양이야. 대신 언제? 어디 갔어? 이건 지금 다 뭐야? 다 실수의 성질이야. 알겠어요? 문제 조건에 실수라는 말이 없는데 이거 필충이라고 나오면 참이겠니? 당연히 아니야. 복수 허수 넣으면은 발레 만들 수 있다고요. 뭐야? 아무 말 안 했어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절대분식의 기본적인
네, 성질들 봤고요. 여기 이제 6번까지 봤는데 여기 이제 이거 이외에 여러분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몇 가지 절대부등식을 몇 개 아는 걸 써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절대부등식의 예 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자, 실수 조건이 실수, 문자는 다 실수. 알았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0 이상 아니야? 네. 완전 제곱 아니야? 여기다 마이너스 넣어도 아니야? 네. 그죠? 완전 제곱 아니야? 등호 성립 조건을 알아야지. 등호 성립 조건 뭐야? 위에 아까 플러스일 때에는 등호 조건이 뭐야? a 플러스 b는 0 맞아? 마이너스일 때는 등호 조건이 뭐야? a 마이너스 b는 0 그죠? 인수분해하면 a 빼기 b 제곱이니까 완전 제곱 얘기야. 등호 조건 이렇게 되겠고요. 요런 거 우리가 뭐 복고동순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요? 나이도 있고 겹쳐진 부호는 같은 순서로 읽어라. 복고동순. 그런 말 안 쓸 거면 따로따로 써. 그러니까 그냥 알았죠? 따로따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대표 주자격인 하나고, 그리고 이제 a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요것도 0 이상. 어디서 보내요? X제곱. 오메가에서 봤죠? 오메가에서. 오메가 할 때 봤던 애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오메가에서 했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이런 거 할 때 x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인데 이게 항상 양 아니냐? 네? 이게 이제 x가 a고 1이 b로 바뀐 것 뿐인데 어쨌든 얘도 항상 성립. 증명은 하나만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만 해볼게요. 마이너스만. 그러면은 a의 제곱 마이너스 ba. 자, 유지는 완전 제곱입니다. 방향성은. 얘를 완전 제곱 만들려면은 1차 함계수의 반땡 제곱이 있어야 돼요. 얼마예요? 4분의 b 제곱이 있어야 돼요. 준식 유지하려면 4분의 b 제곱 빼야 돼요. 원래 b 제곱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좌변 준식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리하시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a-2분의 b의 제곱이에요. 뒤에 거 뭐예요? 4분의 3b 제곱이에요. 자, 실수에 얘 실수죠? 얘 어쨌든 실수죠. 루트를 해봤자 실수의 제곱의 합이에요. 0 이상이죠? 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보이지도 않는데 이상 그만 쓰시고. 자, 0 이상이죠?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 자, 우리는 뭘 따진다? 등호 조건. 그럼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뭐예요? 제곱의 합이 0 되는 조건이 뭐야? 제곱의 합이 0 되는 조건 둘 다 빵빵일 때 아니야. 얘 빵 되려면 b 얼마야? 빵 아니야. 여기다 빵 넣어봐. b에다가 얘 빵 되려면 a 얼마야? 빵 아니야. 얘는 등호 조건 뭐야? a는 0이고 b도 0. 그죠? 일부 학생들은 정말 이런 무식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식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여기다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 2가 빠졌다고 하는 애들 있어요. 못하라고. 선생님 그거 잘못 내셨는데요. 이거 2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는 애들 있어요. 증명 끝. 절대분식 알아두시고, 그리고 1학기 때 배울 때 얘기했었는데 기억하나 모르겠네. 못하겠지? 자,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항상 0 이상이에요. 항상 0 이상.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조 어떻게 해요? 얘 증명 어떻게 해요? 2분의 1. 양변에다가 2배 하고, 원래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등식이니까 뭐 굳이 2분의 1 안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여기다 양변에다가 2배 때리면은 얘 뭘로 바뀌어? a-b 제곱, b-c 제곱, c-a 제곱으로 바뀌지? 정확하게는 뭐 2분의 1 달아야 되겠고, 좌변만 쓸 거면. 이게 1학기 때 배운 변형식 아니야.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다 실수라고 문자는 실수 제곱의 합이잖아. 그럼 뭐야? 0 이상이지? 자, 우리는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조건 뭐예요? 여기 나왔네. 등호 조건이 아까 얘는 A는 0, B는 0이고, 얘는 등호 조건이 뭐야? 그래서 결국에는
제곱이 0 되는 거는 빵빵빵 되는 거밖에 없으니까 뭐예요? A는 B는 C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절대부등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우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니네가 현재 교육과정상 고1 때 1학기 때 거를 밟고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절대부등식들. 이거 얘가 좀 잘 나오는 편인데 얘를 많이 해줬더니 여기에서 이 정도 조작된 거를 못 찾으시면 안 되겠죠. 뭐가? A제곱, B제곱, C제곱, AB, BC, CA의 합보다 크다. 절대부등식이죠. 이해하는 거 아니야? 맞아? 당연한 거지.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3의 AB, BC, CA 절대부등식이죠. 존재하면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죠? 못 찾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말이라고 하니까. 자,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어쨌든 등호 성립 조건은 결과적으로는 외울 건 외워야 되겠지만은 중간 과정 보여드렸으니까 익힐 수 있는 건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뒤쪽에 어차피 산술기하랑 코시 슈바르츠는 건들지도 못했네요. 자, 여기 아까 했고 1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 안 배웠어? 방금 했죠? 자, 2번 루트가 있는 부등식을 증명하려는 건데 원래 누가 더 큰지 증명은 어떻게 한다? 뺀다고요. 근데 쟤는 그냥 빼봐.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루트를 없애야 돼. 루트를 어떻게 없애? 제곱하면 돼. 근데 제곱을 할 거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양량인지 확인을 하셔야 돼. 양량이라고 줬어. 그래서 얘는 증명을 제곱을 해서 뺀다. 이 논리로 가시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할 겁니다. A 더하기 B에다가 더하기 2루트 A, B예요. 빼기 A 더하기 B예요. 지워집니다. 얘만 남아요. 왜요? 0 이상이죠. 증명 끝. 중요한 거는 등호 성립 조건. 그럼 이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은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0이 되는 조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A, B가 0이면 되죠. 그죠? 한 번 더 정확하게 풀 거면 A는 0 또는 B는 0인 거고. 오케이? 등호 조건은 나중에 학교 수업을 잘 들으시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증명 문제에다가 마지막에 이 절대부등식 증명인데 등호 조건을 쓰라고 안 해도 써야 된다라고 가르치면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면 무조건 쓰는 게 낫죠. 무조건 쓰는 게. 서술형에 부등식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 등호 성립 조건 안 써가지고 까이지 마시고. 됐습니까? 무조건 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여기까지가 진도네. 여기까지 푸시면 돼요. 여기 329까지 푸시면 되고. 이거 아까 한 거랑 비슷한 짝꿍이죠, 짝꿍? 짝꿍. 그죠? 여러분이 14-2번은 이거 증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증명을 했어. 봐. 절대값 A 빼기 B가 절대값 A 마이너스 절대값 B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하랬거든? 근데 증명 슬쩍 봐봐. 뭐부터 했니? 뭐부터 했어요? 분류부터 했어요. 분류. 맞아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더 큰지 분류를 했다고. 분류를 왜 했나 보니까 분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상으로 지금 제곱도 안 했네? 한 거예요, 뭐예요? 얘를 갖다가 여러분이 절대값을 없애려면 증명하실 때 절대값을 없애는 방법, 루트 없애는 거랑 마찬가지로 제곱하시면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다가 무조건 아까처럼 빼기는 뺄 건데 제곱해서 뺀다 라고 푸시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냐? 제곱해서 빼는 게 성립하려면 둘 다 양양이어야 된다고. 얘는 100% 양이죠, 절대값이니까. 근데 문제는 얘가 양인지 음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제곱해서 빼면 안 돼, 이런 애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14-3번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루트잖아. 그럼 아까 전에 내가 옆에 있는 예제 풀어준 것처럼 제곱해서 빼면 되냐? 결론적으로 얘는 맞기는 해. 왜? 양양인 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요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양이라서 제곱해서 빼는 게 맞아. 근데 제곱해서 빼는 거는 항상 하시기 전에 양수 조건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부등식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부등식은 얘입니다. 2번 얘입니다. 실수 조건에서. 그래서 얘를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고 여러분한테 맨땅에 증명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곱해서 빼면 돼요. 왜? 둘 다 양양이잖아. 보여줄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에서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할 거야. 여기서 쓰이는 절대값 성질들이 있어. 그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얘 제곱할 거야. 앞에 거 제곱하는데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제곱이에요. 같은 논리로 뒤에 거 제곱하면 b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가운데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건데 절대값끼리 곱한 거는 절대값 합쳤어도 된다. 성질 있어요. 자, 뒤에 거 제곱하면은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그냥 제곱이야. 바로 전개하시면 a제곱 b제곱에다가 2ab야. 맞죠? 그럼 지울 거 지우고 2로 분배하시면은 절대값 ab 빼기 ab 남죠. 그죠? 여기서 다시 마지막 성질이 쓰이죠. 실수에다가 절대값 준 애는 자기 자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죠. 증명 끝. 네? 등호성이 조건 뭐예요? 예진이 뭐예요? 가훈이 등호성이 조건 뭐예요? 0? 아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절대값 x가 x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해서 등호성의 조건 아까 뭐였어요? 아까 여기 a였을 때 아까 분류해가지고 띠띠띠 써줬을 때 등호 둘이 같아지는 조건이 아까 언제였어? 0 이상이죠. 0 이상. 아까 a가 0 이상. 여기 등호성의 조건 뭐야? a, b가 0 이상이에요. 절대값 뺀 애가 절대값 씌운 애가 지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니까. 근데 같은 조건이 뭐라고? 걔가 0 이상일 때라고. 알겠습니까? 등호성의 조건 0 이상. 내일 모레